지난 1993년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군인 대통령의 시대가 저물고 마침내 우리 손으로 뽑은 민간인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던 그때 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직후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었지만 정작 청와대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군부 요직은 여전히 하나회 출신 장성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고, 그들은 언제든 민간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뿌리를 뽑지 못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서두르면 군의 반발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고, 늦추면 개혁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역사는 이를 두고 칼날 위에 춤이라 불렀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밀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군의 지도를 바꿀 준비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99.9%는 몰랐던 사실. 그 시절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은 청와대가 아닌 단 0.1%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군복 뒤에 숨어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거대한 그림자 조직 하나회. 그들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군인들의 친목 모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 실체는 대한민국을 삼키려 했던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베일에 쌓여있던 조직. 그리고 한 명의 정치인이 이 거대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든 가장 짜릿하고 극적인 드라마, 김영삼 대통령과 하나회의 숙명적인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 내부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자신에게 충성하는 엘리트 군인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전두환, 노태우였습니다. 그들은 육군사관학교 11기를 중심으로 하나회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합니다. 하늘도 하나, 태양도 하나, 각하도 하나, 우리도 하나여서 하나회라는 이름을 짓고 박정희 대통령의 후원 속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초기에는 군 내부의 순수한 엘리트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박정희 대통령의 묵인 하에 요직을 독차지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하나회 멤버들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규율 아래 뭉쳤습니다. 그들은 진급 심사 정보를 공유하고 요직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앉히며 군 내부의 거대한 그림자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하나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들을 오히려 이용했습니다. 하나회는 박정희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시에 군 내부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79년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 혼란을 틈타 하나회는 잠재되어 있던 야욕을 드러냅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군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정권을 잡습니다. 이후 전두환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까지 배출해내고 제5공화국으로 정치체계를 뒤집었을 정도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회는 군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 정권 기간 동안 하나회 멤버들은 청와대, 행정부, 공기업 등 사회 곳곳의 요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99.9%의 국민들 위해 군림하며 단 0.1%의 특권층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렸습니다. 1987년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군의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1992년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를 맞이합니다.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군이 정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군정 종식을 선언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회는 군 내부 곳곳에 뿌리 내린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행동력으로 하나회 해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본격적인 하나회 숙청에 들어간 때는 대통령 취임 11일째 되는 날인 1993년 3월 8일이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군 수뇌부는 물론 청와대 비서진 중 단 한 명도 김영삼 대통령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비서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는 순간 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나 극단적인 선택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먼저 안보 관련 부처 요직에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인들을 임명하여 정보 유출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군 내부의 하나회 멤버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은 마침내 하나회 해체에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대통령은 직접 수기로 작성한 명단을 군령권자에게 전달하며 단 몇 시간 만에 핵심 장성들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한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하고 하나회 출신의 김동진 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하나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지는 군 인사에서 하나회 멤버들은 요직에서 배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핵심 보직에 있던 육군참모총장, 국군기무사령관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까지 경질되면서 전두환계와 노태우계의 수장들이 한순간에 숙청되었습니다. 하나회는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국민들의 지지 앞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해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군사정권의 상징이자 권력조직이었던 하나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하나회의 대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단 0.1%의 특권층이 99.9%의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회의 탄생과 성장은 권력의 집중과 감시 부재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최근 벌어진 12.3 비상계엄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을 주도했고 4명 모두 직무가 정지 후 구속이 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라고 말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 그 쾌도란마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로운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훗날의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위대한 결단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